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머니브레인의 전석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미디어 컨텐츠 안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가, 지금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산업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인공지능에서 특히 저희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영상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AI 인베이션이고요. 참 그 세상이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런 뭐 강연이나 컨퍼런스를 자주 참여하고 참관하고 뭐 가끔 어쩌다가 발표도 하고 하는데 그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나는 거는 저는 처음 경험해 보고 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사실 이런 행사를 올해 못했겠죠. 근데 올해는 이런 기술의 발달, 뭐 이건 꼭 비단 인공지능만 아니지만 기술의 발달,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서 저희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좀 더 가깝게 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는 뭐 한 10년, 뭐 길어야 10년 안에 다 이루어진 것 같고요. 이렇게 변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인공지능은 특히나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머니브레인도 거기 맞춰서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얘기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고 같이 뭐 질문 받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컨텐츠에 대해서 일단 뭐 제가 미디어 컨텐츠 전공자는 아니지만 아주 개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처음 사람은 뭔가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 그 표시를 해가지고 자기 동료들 뭐 예전에 저희가 그 인간이 아직 그 대화 그 언어가 발달되기 전에는 뭔가 그 표시를 남겨서 그 동료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뭐 상형 문자라고 하기도 하고 뭐 쐐기 문자가 있었기도 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뭔가 표시를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했죠. 이런 것들이 좀 발전을 한 게 이제 감성적으로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언어적으로는 문자를 체계화시켜 나갔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구에서는 알파벳이 생겼고 중국에서 한자가 생겼고 그리고 저희는 한글을 만들었고 이런 작업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다가 1826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19세기 초반에 사진을 처음으로 촬영을 합니다. 이때까지 사람이 본 것을 따라 그리거나 본 것을 뭔가 의미를 해석을 해서 그림으로 남겼었던 것을 사진을 찍어서 실제와 똑같은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는 기술을 만들게 되죠. 그 글을 쓰는 거에서는 있어서는 기존에는 뭔가 그 메시지를 남기기 위한 거였다면 이제는 그 후로는 뭔가 의미가 그 감정을 담아서 소설을 쓰거나 시를 쓰거나 감정적인 부분들을 터치하는 그 글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고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리미에르 형제가 처음으로 영화를 찍죠. 기차가 들어오는 그 몇 분 안 되는 영상을 갖고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 기차가 마치 지금 다 그 보고 있는 관객들은 자신들에게 쇄도하는 것처럼 느껴서 막 환호성을 치고 놀라고 도망가고 혼비백산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첫 영화가 나온 게 1895년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이죠. 저희 이제 겨우 100년, 영화의 역사는 한 100년쯤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문자가 생기고 처음 그림을 그리고 처음 사진을 찍을 때까지 걸렸던 시간과 처음 사진을 찍은 후에 첫 영화로 나오기까지 그게 사진 그 이미지가 아니고 영상으로 바뀔 때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70년이었습니다. 그것이 실제 사람을 찍다가 어느 순간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우리가 상상만 하고 있었던 공룡이 실제로 화면에서 뛰어다니는 주라기 공원이 나왔죠. 그게 1995년일 거예요. 그러면 1895년부터 100년이 지난 시점에 물론 그 전에도 컴퓨터 그래픽이 쓰이긴 했지만 좀 더 사람들이 와 이건 진짜 같아. 뭐 그리고 심지어 주라기 공원 나왔을 때 저는 그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다들 그런 얘기들 했었어요. 컴퓨터 그래픽이 그러니까 주라기 공원 하나가 현대자동차 1년 매출과 맞먹고 그리고 그런 우리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여태까지 그 미국 중심, 헐리우드 중심의 영화 산업이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 그런 뉴스들이 하루에도 몇 번 나왔고 그 열풍이 몇 달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런 영화가 1995년에 나왔고 그 2009년에 처음으로 3D로 개봉한 아바타라는 영화가 나왔죠. 그러니까 첫 번째 컴퓨터 그래픽 영화는 아니지만 컴퓨터 그래픽 영화 CG 영화로 성공한 주라기 공원이 1995년, 6년
그리고 3D 영화로서 그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고 지금도 역대 그 박스오피스를 하고 있는 아바타가 2009년. 그러면 그 기간은 또 한 15년 정도 됩니다. 이렇게 기술의 미디어 컨텐츠에 기술이 더해질 때 그 발전 속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옮겨오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그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컨퍼런스나 강연도 지금 온라인으로 뭐 요즘 유행하는 단어로 하면 언택트 컨퍼런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기술의 미디어 컨텐츠 안에 기술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그 미디어 컨텐츠 얘기하다가 갑자기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헤드라인은 전국 맑고 포근하지만 일교차 커, 미세먼지 좋음 보통. 이 뉴스가 연합뉴스에 나온 그 기상 예보고요. 올해 4월달에 나온 게 그 기사입니다. 뭐 별로 대단할 거 없는 뉴스고요. 그날 뭐 저 뉴스가 나온 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뉴스였을지도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저희 오늘 2020년 11월 4일에 이 뉴스를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기사는 NC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 처리 NLP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데스킹을 했지만, 그러니까 데스킹을 한다는 거는 뭐 저도 언론사 출신이 아니지만 데스킹 한다는 거는 기자가 기사를 써오면 그거를 실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혹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 검수하는 작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검수하는 작업만 거치면 뉴스로 나가는데 그 기사가 컴퓨터가 썼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썼다는 거죠. 저희가 제 앞에 말씀드렸던 2009년에 아바타가 3D 영화가 처음 성공을 했어요. 시장에서 굉장히 성공을 했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경험은 이전까지와는 좀 다른, 그러니까 조금 더 몰입감 있고 좀 달라질 세상으로 갈 거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후에 큰 발전이 없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미디어 컨텐츠 영역에서 뭔가 더 기술이 뭐가 더 있을까? 물론 그 뒤에 4D라는 그 기술도 나와서 뭐 의자가 움직이고 뭐 약간 물도 좀 뿌려주고 냄새도 좀 나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저희가 지금 극장 가면 3D 영화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렇게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든 영화가 3D로 개봉하고 있지 않고 또 많은 영화들이 4D로 개봉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텍스트에서 벌써 기술이 들어와서 사람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인베이전이 시작됐습니다. 그 기사가 그 첫 번째 인공지능이 쓴 기사가 올 4월에 나오고, 이 인공지능이 소설을 써서 AI가 소설을 써서 뭔가 진짜로 텍스트로 된 제대로 된 감정이 실려 있는 소설을 쓴 게 올해 7월입니다. 물론 뭐 당연히 동시다발적으로 병렬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기술의 발전일 테지만 굉장히 가벼운 그 기상 예보를 몇 줄 안 되는 뭐 단어로 해서 몇백 자 안 되는 일기 예보를 쓴 지 겨우 석 달 만에 인공지능이 3,600자 1초 만에 3,600자짜리 소설을 만들었다고 해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게 AI 컴퓨터에게 그동안 있었던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은채라는 비서와 김민준이라는 사장의 둘 사이에 일어나는 뭐 로맨스를 다룬 소설로 보이는데, 그 소설을 쓰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류의 장르의 소설들의 텍스트를 엄청나게 많이 인풋을 하고 딥러닝을 시켰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사람들이 소설을 소위 로맨틱 코미디 혹은 로맨틱 소설을 쓸 때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런 패턴이라든가 어떤 단어의 추사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뉘앙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서 썼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작가가 3,600자짜리 소설을 하나를 쓰려면 그래도 하루는 걸릴 거예요. 3,600자면 꽤 작진 않거든요. 200자 원고지로 얼마인가요? 180장 정도 되는데 180장 18장인가요? 죄송합니다. 18장 정도 되는데 그 18장을 쓰려고 생각하면 사실은 뭐 18장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지만 당장 써보면 안 가거든요. 사람 손이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습니다. 뭐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은채는 바닥에 널브러진 옷더미를 발견했다. 이걸로 시작하는 이 도입 문장을 주고 그 다음에 AI가 썼다고 하는데,
그 다음 문장 어휴 정리를 잘 안 하시네라는 문장이 나오기까지 엄청난 고민과 어마어마한 고뇌와 그리고 좀 더 매끄럽게 그 다음 상황을 또 이어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복선들을 준비해서 작가는 소설을 쓰고 있는데 그런 소설을 그 품질의 차이를 떠나서 어쨌든 컴퓨터가 1초 만에 썼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그 작가들이 작가주의 정신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그 작업을 하셨던 부분들이 어쩌면 정말로 얼마 안 그 사진이 영화로 변하고 영화가 CG를 쓰고 했던 그런 시간보다 더 빨리 컴퓨터의 발달은 굉장히 컴퓨팅 파워의 발전은 굉장히 빠르니까요. 더 빨리 어쩌면 진짜로 소설을 AI가 써서 그리고 그 AI가 쓴 소설은 굉장히 사람들의 그 당시의 취향과 기호를 더 많이 학습할 수 있을 테니까 더 빨리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그림도 있습니다. 이건 렘브란트의 그림들을 학습을 시켜서 그 렘브란트가 그렸을 것 같은 초상화를 그린 그림인데요. 크리스티에서 5억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 그림의 예술적 성취나 혹은 뭐 그 예술적 가치나 성취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5억 원으로 판단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크리스티의 경매로 나왔다는 게 갖고 있는 의미와 그래서 그걸 낙찰받아서 소유하고 있었을 때 크리스티에서 첫 번째로 낙찰된 그림이라는 그 타이틀이 갖는 의미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5억 원으로 보이는 거고 사실 이 그림 자체에 뭐 지금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안에 들어있는 그림은 사실 그렇게 뭐 저는 문외한이긴 하지 그 그림의 문외한이긴 하지만 파인아트의 문외한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렘브란트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저도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렘브란트 그림을 좀 열심히 봤거든요. 저 그림을 좀 이해해 보려고요. 그 렘브란트 그림에서 봤을 것 같은 색감이나 뭔가 그 구도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도 아니고 그러니까 21세기 렘브란트를 꿈꾸는 작가들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성취, 예술적인 성취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정도의 그림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런데 AI가 일단 그림을 그렸다는 거, 인공지능이 사람이 뭔가 예전에 우리가 예술적으로 이뤄낸 성취를 열심히 컴퓨터에 가르쳐줬더니 컴퓨터는 그거를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수십 년에 걸쳐서 한 명의 화가가 되기 위해서 수십 년의 세월에 걸쳐서 기술적으로 예술적으로 성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그림을 인공지능이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뉴스는 좀 더 아까 말씀드렸던 기사나 우리가 아까 그 YT 연합뉴스의 기사나 그 인공지능 소설보다 좀 더 한 1, 2년 정도 더 앞선 얘기입니다. 2018년 10월 26일이니까 지금부터 딱 한 2년 정도 전에 있었던 뉴스고요. 지금은 아마 렘브란트가 아니라 더 많은 화가들의 그림을 학습을 해서 뭔가 자신만의 그 화법을 만들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자신의 그 그림의 언어를 만들지 못했을지 몰라도 뭔가 인공지능이 이제는 그냥 따라 그리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어떤 하나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 정도의 시간은 사실 컴퓨터에게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2년간 할 수 있는 일과 컴퓨터가 2년간 할 수 있는 일의 차이는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저 그림을 그렸던 인공지능은 지금보다 더 기술적인 안정성, 그림을 그릴 때 기술적 안정성이라든가 예술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더 신경 써야 보시는 분들이 좋아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발전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겁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인간을 대체할까라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죠. 저희도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회사는 그러니까 딥러닝을 통해서 사람의 영상과 음성을 합성해서 마치 진짜 사람이 있는 것 같은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대면 접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게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물론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진짜 사람인 것 같아라는 느낌을 주죠. 그러다 보면 그 영상에 원래 들어가 있어야 할 분이 영상에 찍히셨어야 할 분이 대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일 고민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을까? 저희가 어떤 영역에까지 인공지능으로 딥러닝을 통해서 영상을 합성해서 음성을 합성해서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는데, 일단 인공지능이 쓴 글이 재밌다는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자기가 알아서 먼저 개그를 만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학습을 통해서 이것도 정말 유사일에 수백만, 수천만 이상 되겠죠. 그런 그 농담들을, 재밌는 이야기들을, 우화들을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그 패턴을 익히고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재밌어 하더라, 어떤 부분에서 웃더라를 학습을 하기 시작하면 아마도 인공지능이 쓴 글이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여드렸던 그 기사라던가,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 썼다고 하는 그 소설이라던가 그렇게 재밌다고 하진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좀 재밌진 않다. 근데 사람이 쓴 거랑 비교했을 때 이게 인공지능이 쓴 글이고 이게 사람이 쓴 글이고 구분을 해내기는 굉장히 어렵더라.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카디프 대학의 해리 콜린스라는 사회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거는 그 물리학 학회에서 말씀하신 얘기라고 하고요. AI 봇의 능력이 더 확장된다고 해도, 아무리 확장된다고 해도 사람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판단, 그러니까 논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서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으면 기계 스타일의 기사가 그 많은 사람들의 독자들로 하여금 과학 언론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고 하면, 이 말을 하신 장소는 그 물리학 학회였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연구를 해도 더 빨리 많은 실험을, 더 많은 데이터를 사람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고, 연구 설계를 한 다음에 가설을 검증하고 새로운 가설을 낼 때까지의 시간도 사람보다 훨씬 빠르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사람은 어떤 문제 상황만 발견하고 문제를 정의하는 일까지만 하고 연구는 컴퓨터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디스커션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래, 맞아, 인공지능이 컴퓨터가 연구는 더 잘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걸 마지막 순간에 페이퍼로 글로 쓰고,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지금 저처럼 나와서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람의 감성적인 터치가 없으면, 감성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굉장히 높고 훌륭한 글이고 훌륭한 발표일지 모르나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지 못할 거고,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힘들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저런 거 재미없어. 물리학 그래, 어려운 거 저희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굉장히 포기하기 쉽잖아요. 어차피 포기했던 건데 이제 재미도 없네 라는 상황이 온다고 예상을 하신 거죠, 해리 콜린스 박사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저렇게 감성적인,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인간이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까지 인공지능이 아직은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을 인공지능이, 컴퓨터가 이해하고 그거를 프로세싱해서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엔진이 나오기 전까진, 그런 엔진도 언젠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인간을 아직은 그만큼 대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이거죠. 이 사진의 딥블루가 카스파로프였나요? 카스파로프라는 체스 마스터를 이긴 날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96년입니다. 체스는 아시는 것처럼 뭐 10개의 말을 갖고 격자무늬 판에서, 우리 장기랑 비슷하죠. 서로 상대방의 말을 따고,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킹을 잡으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패턴이, 그리고 움직이는 그 말마다 움직이는 패턴이 달라서 그 패턴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고 패턴을 갖고 전략을 짜는 게임이죠. 그래서 IBM 딥블루는 이 전략을 굉장히 많이 여태까지 체스 마스터들이 플레이한 키보드를 갖고 굉장히 많은 키보드를 학습을 해서 저 카스트로프라는
카스파로프라고 하는 그 당시의 최고의 체스 마스터를 이겼습니다. 그게 96년이었고요. 그러면서 우리 그랬어요. 바둑은 이게 바둑 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둑알을 놓는 상황마다 벌어질 수 있는 변화의 수가 뭐 체스하고 비교할 수도 없이 커서 제가 그 숫자를 알고 왔어야 되는데 그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훨씬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서 바둑은 못 이길 거야. 실제로 바둑은 못 이겼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바둑은 컴퓨터 바둑이 게임이 있었고 그래서 컴퓨터랑 그 대전을 할 수도 있었는데 아주 오랫동안 아마추어도 컴퓨터를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2016년에 우리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한테 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물론 아주 재미있는 수를 통해서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겼죠. 20년 걸렸습니다. 20년. 카스파로프가 체스에서 지고 딥블루가 체스에서 이기고 사람을 이기고 알파고가 바둑에서 사람을 이길 때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어렵다고 했는데 경우의 수가 비교할 수 없다고 했는데 2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감성적인 정서적인 부분을 우리가 사람이 인공지능이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부분 대체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이것도 시간의 문제가 아닌가. 인공지능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재미있다는 이야기를 인공지능이 참 웃겨. 요즘 어디 봤더니 뭐 알파 휴머라는 애가 있어. 걔 되게 웃기더라고. 코미디 개그 콘서트에 이제 뭐 요즘 개그 콘서트 안 하니까요.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 갈갈이 삼형제가 제일 인기 있는 코너 중에 하나였는데 갈갈이 삼형제 말고 이제는 알파 갈갈이가 제일 재밌어 라는 날이 20년 안에 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물론 그 체스나 바둑이나 다 논리의 영역이어서 논리의 영역을 학습하는 데는 컴퓨터가 사람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20년밖에 안 걸렸을 수도 있지만 불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AI 앵커가 전하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1.9%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출이 자동차 네, 지금 이 김주아 아나운서는 MBN의 이사님이시죠. 그리고 MBN에서 메인 뉴스를 진행하고 계시고 MBN의 유튜브 공식 채널에 가시면 매일 정오에, 그러니까 오늘도 한 2시간 전에 매일 이렇게 유튜브에서 한 2, 3분 내외의 뉴스쇼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매일 정오 뉴스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8시에 하는 7시 반에 하는 메인 뉴스는 김주아 앵커께서 직접 진행하시지만 이 유튜브 공식 채널에 매일 정오에 올라오는 그 정오 뉴스는 저희가 그 김주아 앵커를 모셔서 촬영을 해서 합성을 해서 영상과 음성을 합성해서 만든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AI 모델입니다. 그 김주아 아나운서가 김주아 앵커께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시다 보니까 그 뉴스 준비하시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 뉴스 매일 하시다 보니까 그 중간에 짬을 내서 12시에 뉴스를 또 진행하시긴 힘들 것 같아요. 저희도 굉장히 힘들 것 같고 하루에 뉴스를 여러 번 진행한다는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MBN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 방송사 입장에서 보자면 그 방송국의 메인 아나운서가 더 많은 뉴스를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있고 더 많이 노출돼서 더 그 임팩트 있는 메시지 전달하길 바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고생을 할 수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인공지능, 그러니까 딥러닝을 통해서 음성과 영상을 합성한 모델로 뉴스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고객님,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스크린에 터치하지 마시고 말로써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건 키오스크를 지금 저희가 AI 키오스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1대1로 사람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영상 합성에 걸리던 시간이 예전에는 그 김주아 아나운서 앵커 케이스를 보자면 저희가 뉴스를 먼저 기사를 쓰고요. 그걸 시스템에 타이핑을 해서 그 타이핑한 기사를 갖고 영상을 만드는데 물론 영상을 합성하는 시간이
지금은 기술이 컴퓨팅 파워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만 실시간으로 인터랙션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오늘 기준으로 보자면 키오스크에 AI 모델을 넣어서 그 AI 모델이 고객과 1대1로 커뮤니케이션을 실시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대화를 하려면 많이 아시겠지만 다들 잘 아시겠지만 챗봇을 구현을 해야죠. DB를 쌓아야죠. 어떤 대화들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건지에 대해서 물론 정교하게 그 룰 베이스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것도 딥러닝으로 학습을 시켜서 만들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챗봇을 만들겠지만 일단 실시간으로 사람과 인공지능이 대화할 수 있는 그 기술적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뭐 배우라든가 가수와 대화할 수 있는 그 기술적인 장벽은 없어진 거죠. 물론 제가 대화하고 싶은 분을 AI 모델로 언제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 있겠지만 그 시간이 또 걸리겠지만 그리고 그분을 뭐 섭외할 수 있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요. 하지만 인공지능으로 구현된 AI 모델, AI 휴먼이 실제 사용자와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은 기술적 환경은 구축되었다고 보입니다. 뭐 이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뭐 제가 너무 많이 있고 앞에서 얘기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기존의 동영상 한 편 만들려면 돈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 번 찍는데 들어가는 시간.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지금 여러분과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여러분에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27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게 실시간 라이브가 아니면 이 영상을 찍어서 제가 이렇게 버벅거리고 있거나 틀린 부분들은 다 편집을 해내고 잘 얘기한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편집을 하시겠죠. 그 편집 시간이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제가 보면 쭉 봤을 때 뭐 진행 도와주신 아나운서부터 포함해서 그 뭐 음성이나 영상 다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이 스튜디오 안에도 10분 이상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 뭐 서너 명의 스텝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오늘 이런 좋은 스튜디오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영상으로 AI 딥러닝을 통해서 AI 휴먼을 한 명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편집 시간은 타이핑하는 시간 그리고 잘 나왔는지 확인하는 시간밖에 안 들고요. 비용은 그냥 저거는 뭐 영어는 아니니까 일단 10,000원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렇게 그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그 비용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보입니다. 그래도 아직 못하는 부분들이 앞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감성적인 부분들. 아까 김주아 앵커 같은 경우에는 그 뉴스를 전달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감정을 막 많이 표현하시지 않아도 돼서 저희가 다양스럽게 만들 수 있었는데 수사람의 감정은 여기 그 PPT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뭐 다양한 표정과 그 상황마다 그 얼굴의 근육이 수백 개의 근육이 수십 개의 근육이 움직여서 표정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발음할 때도 얼굴 근육들이 엄청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합성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얼마나 점을 많이 찍을까, 얼마나 많은 부분에 점을 찍어서 그 점들이 움직이는 거를 합성해낼까, 이게 저희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또 그 움직인 걸 포착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감정에서 언제 어떻게 발현되느냐는 또 다른 얘기고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인기 있는 펭수를 보자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분노할 때나 물론 펭수 팬들은 저 하나하나 보고도 저건 기쁜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판별을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긴 한데 하지만 아직 AI는 보셨을 때 이 여자아이 같이 다양한 표정을 보여주기보다는 펭수같이 밋밋하게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인공지능이 감정까지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체스 이겼고 20년 지나서 바둑 이겼고 영화 처음 찍고 CG 넣고 3D 나오고 이게 계속 시간이 단축되면서 기술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언젠가 컴퓨터가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그런 준비가 기술적 레디니스가 올라올 텐데 그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실 거예요. 저도 고민이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수만 그 SM 회장님이 한 말씀 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오는 길에 확인했는데 뉴스를 새로 나오는 걸그룹은
다 한 명마다 아바타를 하나씩 갖고 그 아바타와 커뮤니케이션 그 인터랙션 하면서 팬과 소통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승만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AI 연예인이 수가 많아져서 많아지고 그리고 굉장히 리얼해질 것 같은데 이런 기술은 굉장히 빨리 올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하더라도 오리지널 연예인은 딱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김주아 아나운서를 정말 실제로 갖고 심지어 김주아 아나운서께서 하시는 표정과 행동과 제스처와 모든 것들을 다 따라한다고 하더라도 오리지널 김주아 아나운서는 한 명뿐이 없기 때문에 그 오리지널 연예인과 그 오리지널 연예인을 관리하고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함께 기획하고 그 팬들하고 소통할 때 그 전략을 짜는 이 연예 기획사는 역할이 더 중요해질 거다. 그러니까 AI 이걸 해석을 해보자면 AI를 통해서 뭔가 미디어 컨텐츠에 사람 아닌 무언가가 침투해 들어오더라도 그 백엔드에는 결국 그거를 기획하고 그리고 그거를 구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하다못해 글이라도 쓰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기사 저희 김주 아나운서께서 발표하신 그 뉴스 진행하시는 기사 그 기사를 글을 쓰는 그런 백엔드에 계신 우리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가치가 훨씬 중요해질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컴퓨터는 굉장히 흔해지겠지만 그 안에 차별성을 갖기 위한 사람의 노력 그리고 그 사람의 노력이 갖는 감정적인 터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람밖에 할 수 없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니브레인 전석원 이사님의 AI 인베이션, 네, 미디어 컨텐츠로 들어오고 있는 인공지능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머니브레인의 인공지능 아나운서로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은 AI 아나운서 아닙니다. 네,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 AI 손지호 아나운서를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였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미디어 컨텐츠의 수용 정도는 이용량, 만족도, 그리고 신뢰도 등 면에서 기존의 미디어와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을 보일까요? 사실 아직 이게 시작하고 있는 단계여서요. 굉장히 말씀드릴 만큼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예전에 있었던 회사로 해보면 카카오톡이 처음 나오고 카카오톡이 전 국민이 쓰기 전까지는 사용성이나 수용도 조사해도 사실은 팬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확한 정량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데이터는 없긴 한데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주 아나운서의 그 매일 올라오는 뉴스를 보시고 처음에는 댓글이 달리기를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하시는 댓글이 있었어요. 정말. 그러면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거 잘 만들었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뭐 되게 자연스럽고 이게 인공지능인 걸 조금씩 알게 되시면서 그러면 이제 뉴스 김주아 아나운서가 다 하시는 거 아닌가 MBN 뉴스는 그런 이건 사실 걱정이기도 하죠. 다른 아나운서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이런 그 분들이 있어서 수용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예를 들면 부담스러워하시거나 이걸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초기 단계다 보니까 잘 만들었네 이런 정도의 반응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도 걱정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그런 그 일자리 어떤 아나운서 분들은 어떻게 되실까 이런 걱정들은 좀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두 번째 드릴 질문이 약간 비슷한 결의 질문인데요. 조금 예민할 수도 있고 또 아까 강연 때 말씀도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이사님이 보시기에 이 향후 미디어 컨텐츠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제 그 발표에도 계속 그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현재 기술로 보자면 감정을 표현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넣어서 표현하게 만들면 사실은 여태까지 CG로 그러니까 주라기 공원 만들었던 것처럼 다 그 컴퓨터 그래픽 하시는 분들이 다 디렉션을 해서 이 상황에서는 이런 표정하고 저 상황에는 저런 표정해라고 하면 사실 그건 인공지능은 아니죠. 그거는 진짜 컴퓨터 그래픽의 영역이고 FX의 영역인데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은 사람이 만들어준 글을 갖고 그 글을 바탕으로 해서 진짜 사람처럼 진짜 그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해주고 대화해주고 대응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컨텐츠라고 하는 큰 영역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영역은 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뉴스가 있고 그 저희 스픽나우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1:1 영어 회화 서비스예요. 이런 교육 분야에서는 사실 미디어 콘텐츠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콘텐츠 영역에서 보자면 교육 영역에서는 강사로서 튜터로서 뭔가 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표현과 그리고 뭐 실수하지 않고 지금 저 굉장히 이제 한 30분 넘게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제 생각보다 덥기도 해서 말도 계속 버벅거리고 있는데요. 사실 인공지능 전석원이 나와서 발표를 했으면 훨씬 더 매끄럽게 잘했겠죠. 더 제대로 된 스크립트를 갖고 더 제대로 된 발음으로 제대로 된 내용을 표현했을 텐데 그래서 그런 뉴스와 교육 영역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그 성과라기보다는 일단 다 자리를 뭐 만들고 있는 것 같고 한 걸음씩 올라가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미디어 콘텐츠라고 하면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이제 엔터 쇼 비즈니스 쪽일 것 같은데 쇼 비즈니스로 갔을 때는 이제 디렉션을 얼마나 줄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배우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뭐 안성기 배우 같은 분이 연기를 하시면 감독께서 뭐라고 몇 가지 디렉션만 주시면 그 스크립트를 보시고 그 본인의 그 대본을 보시고 굉장히 잘 연기를 해석을 해서 좋은 연기를 해주실 텐데 지금의 AI는 본인이 해석을 해서 잘 연기할 수 있다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발전하려면 사실은 좀 더 똑똑해진다기보다는 좀 더 많은 경험들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컴퓨터가. 그래서 컴퓨터가 더 많이 배우고 더 그런 뭐 좋은 연기자들, 뭐 안성기 배우도 있으시고 뭐 또 여러 배우들의 좋은 연기들을 배워서 그 이런 것들이 좀 더 시간이 쌓이고 좀 그 어느 정도 그 성숙도가 무르익는다고 하면 예를 들면 체스가 이기고 바둑이 이긴 뭐 그 정도 20년 정도의 시간 그 정도보다 덜 걸리지 않을까? 예, 배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가수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수는 조금 더 쉬울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사님이 와서 현장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발달로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면서 사실 소비자들은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사님이 보시기에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그 질문의 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거고 컴퓨터가 일을 하면 물론 그 컴퓨터가 일을 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 일 자체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뭔가 뭐 안내를 한다 아니면 뭔가 글을 읽어준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쓰는 시간과 사람을 써서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비용이 적어집니다. 낮아집니다. 낮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더 많은 컨텐츠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컨텐츠를 더 양질의 컨텐츠를 받아볼 수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람의 실수를 편집으로 잘라내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은 실수를 했을 거기 때문에 컴퓨터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장점이고 그러면 그 실수하지 않은 좀 더 안정적인 컨텐츠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엔 단점을 논하기에는 아직 시장이 그만큼 오지 않아서 단점이라고 보이는 부분들은 뭐 앞으로 좀 더 시장이 커져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전석원 이사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